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준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의학 세부 전문의이신 우리 박정호 원장님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합병증 및 그 예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자분들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으시고 네. 처음에는 되게 아프고 붓고 아프고 뭐 운동 제한 뭐 다리 뭐 불안정성도 있고 해서 불편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뭐 걷는데 크게 뭐 지장이 없다, 뭐 운동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고 하지만 뭐 살살 걸어 다니는 지장이 없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수술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예.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무릎이 치근치근 아프다고 오셨다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업혀 오십니다. 아, 나중에 업혀 오십니다. 네. 무릎이 업혀 와서 이제 그때 돼서 MRI를 촬영해서 보면은 십자인대가 이미 일단 없습니다. 네. 예전에 다 터져서 녹아내려서 십자인대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연골판이 찢어져서 네. 너덜너덜거리고 관절염까지 와 있습니다. 보통 십자인대가 이 기능이 이제 앞으로 밀리는 거랑 돌아가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고 이게 연골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연골도 깨지게 됩니다. 마모되고.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좀 빨리 해서 이제 무릎 기능을 회복하는 게 뭐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뭐 특별히 심하게 다친 것을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럴 때 무릎이 좀 빠지거나 무릎이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뭐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무릎의 불안정성을 본인이 느낄 정도 되면 이미 네. 어느 정도 진행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무릎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네.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근력이 약화돼서 그렇게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막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관절 안에 구조물도 같이 손상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진단을 받아보고 필요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제일 확실한 건 MRI 촬영해서 안에 구조물들이 괜찮은지 네. 아닌지를 보고 이건 내분의 전방 십자인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근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생긴 것에 따라서 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네. 이제 환자분들께 오시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오래 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다쳤는데 그동안 병원 안 오시다가 이제 늦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검사를 했을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이게 끊어진 상태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살아오고 나서 무릎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이게 궁금합니다. 그 미국에서 옛날에 연구한 게 있는데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수술적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의료 비용 때문에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안 끊어진 무릎이랑 끊어진 무릎이랑 15년 정도 지켜봤을 때 전방 십자인대 그러니까 끊어진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더 많이 진행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제가 대부분 지켜봤을 때 전방 십자인대가 터지고 오래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다 연골이랑 연골판이 찢어지고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연골판이 찢어지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이 회전하는 압력을 못 견뎌서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고 네. 그 연골판이 찢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수술했던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병원들에서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서 뼈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 터널의 위치가 좀 잘못된 그런 것도 가끔씩 있잖아요. 네. 그게 터널의 위치가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있었죠. 최근에도 네. 뭐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인데요. 네. 이제 요즘은 수술을 잘못하기보다 옛날 방식으로 하십니다. 옛날 방식이라서 옛날에는 이제 이 수직으로 길이만 맞춘다고 해서 수직으로 해서 앞뒤만 흔들리는 거를 잡아줬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거를 못 잡아줍니다. 그렇죠. 돌아가서 못 잡아주기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관절염이 생기고 O자 다리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 관절염이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이거 새로운 터널을 뚫어서 제대로 된 해부학적 위치, 네. 사선으로 돼서 이제 돌아가는 것까지 잡을 수 있게 전방 10cm 수술을 다시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 네. O자, 이게 다리가 휘은 분들은 연골 재생술과 함께 여기 O자 다리 교정술을 해서 이렇게 된 다리를 이렇게 펴주는 수술도 네. 같이 네.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진 지 오래되면 전방 십자인대 역할이 앞뒤로 빠지는 것도 이제 방지를 하지만 회전 불안정성도 같이 이게 문제가 네, 되기 때문에 연골이 빨리 닳고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이 살아있을 때는 십자인대를 또 재수술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지만 이게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O자형 다리 교정술 그것을 해서 무릎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그런 또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 무릎이 좀 덜 펴지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네. 뭐 거의 없긴 한데 간혹 이 무릎이 조금 덜 펴지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덜 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술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활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네.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입니다. 아, 이게 예. 보통은 우리가 밑에 터널도 중요한데 위에 대퇴골에 있는 터널이 네. 되게 중요한 게 여기 해부학적 위치에다 딱 위치를 해서 그렇죠. 굽혔을 때 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길이가 근데 똑같아야죠. 그것도. 예, 예. 터널이 너무 앞이나 뒤쪽으로 가면은 굽혀지는 거 폈는데 흰대가 걸리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수술 자체를 다시 하거나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 외에도 이제 대부분의 원인은 재활이 원인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무릎을 굽혀보고 펴보고 나옵니다. 그렇죠. 굽혀보고 펴보고 되는구나. 수술장 안에서 다 되는 걸 예. 확인하고 나왔는데 마취된 형태에서는 예. 다 되는구나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이 걸으면서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예. 안 돼. 더 안 펴져요. 더 안 펴져요 하고 오거든요. 예.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근력의 미스매치입니다. 예. 예. 처음에 재활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근력 재활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보면 무릎에 앞에는 대퇴근이 있고 뒤에는 햄스트링이 있는데 그렇죠. 대퇴근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이게 손상이 되면은 여기 앞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이걸 힘을 덜 쓰게 됩니다. 네. 뒤로 당기는 힘을 많이 쓰게 해서 햄스트링이 강화가 됩니다. 예.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걸 강화시켜서 이걸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예. 대퇴직근 약해진 상태로 놔두고 뒤에는 강화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고착화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계속 재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구축이 돼서 펴지는 게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게 보통은 제일 중요한 게 수술하고 한 3개월까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게 뭐 재활이나 그런 게 잘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관절 운동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보통 뭐 일주일에서 길게 네. 하면 2주 하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재활법이라든가 운동법을 충분히 환자분들께 알려드려가지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게 그게 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재파열하지 않게 되려면은 네. 사실 이제 운동할 때 아까 네. 말씀드린 우리 점프 착지 같은 거, 네. 기능 제어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체중입니다. 네. 위에서 내리는 힘이 많으면은 이제 비틀리면서 이제 무릎이 돌아갈 확률도 적게 네. 되거든요. 네. 체중을 감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햄스트링과 요 대퇴직근의 근력을 네. 강화시켜서 네. 요 무릎 자체를 앞뒤로 안정성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인대로도 잡아주는데 그 밖에 싸고 있는 근육들이 무릎의 안정성에 되게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력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자분께서도 문의하셨는데 4, 5년 전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나서 그동안 잘 사용하셨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사용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서 불편감이 있는데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예.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예. 운동하다 다치지 않아도 전방 십자인대 이제 안에서 지연 파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지연 예. 파열이 생겨서 흐물흐물하면서 어느 순간 녹아버리면서 이게 기능을 못 해가지고 무릎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연골 파열이나 연골판 파열도 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전방 십자인대도 괜찮은데 무릎의 유연성이 뛰어나서 연골판이나 연골이 그냥 깨지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MRI 촬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에 나사못 같은 거를 고정하지 않습니까? 인대를 네. 고정하기 위해서. 그거는 언제쯤 빼야 되고, 그거를 뺄 때는 또 어떤 또 추가적인 시술을 하게 되나요? 그 보통은 이게 의사마다 좀 다른데요. 네. 이제 어떤 데는 2년, 어떤 네. 데는 1년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빼는 건 크게 지장 없다고 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잘 살아있냐, 예, 예. 아니면 이게 회전 불안정성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요게 연골판이 찢어진 게 없느냐, 네. 또 이제 수술할 때 마취해서 같이 이제 관절경으로 검사하고 네. 나사 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제이 병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